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현 SBS 기자,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이 한 말씀은 꼭 당부하고 가셨는데 백 교수님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한 말입니다. 예, 다시 한번 백 교수님이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지금 온 국민들이 다 공포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다지 무서운 것보다도 이런 공포심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선 바이러스가 세든 안 세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 쪽의 면역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독감이 걸리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주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겨울이 돼서 컨디션이 나쁠 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외부 활동도 좀 많이 하고, 물론 공공에 사람 많은 장소를 일부러 갈 건 없습니다만은 햇빛도 많이 쐬서 비타민 D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잘 되게끔 영양 상태 특히 이런 게 영양 상태 나쁘면 감염이 잘 되고요. 또 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게 차이가 없는 것이 보이지만 이런 호흡기 질환들은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은 더 많이 걸리는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방 주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18,000명, 뭐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독감에 걸려서 10,000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의 사항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때에는 특히 고령자분 같으신 경우들은 병원 같은 데 많이 가시는 거는 오히려 나쁘고 감염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만은 역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그런 면에서 조심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백 교수님 말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런 때일수록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 운동도 하고 바깥바람도 쐬고 햇빛도 쬐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정 기자,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엇갈린 소식이 들어왔어요. 추가 확진자가 더 생겼다는 소식과 확진자 가운데서 완치가 돼서 퇴원한다는 소식이 동시에 들어왔네요. 네, 두 번째 환자가 오늘 퇴원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환자분은 사실 입원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환자분 격리된 지 13일 만에 퇴원을 하시는데요. 잠시 후 오후 4시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 환자분을 진료한 의료진과 병원 측이 함께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환자분은 지금 사실 퇴원 기준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더라. 그리고 이후에 증상이 호전된 지 48시간이 경과한 뒤에 또 2번을 검사했더니 역시 음성이더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을 해서 가장 먼저 퇴원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정 기자가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뉴스에 앰뷸런스 구급차가 어느 병원 안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다 온몸 방역복이라고 하나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환자를 이송한다는 그 뉴스 화면에 나갔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환자분입니다. 이분이 완치가 돼서 오늘 퇴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남정 기자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퇴원 기준이 아직은 정립이 돼 있지 않다. 2차례 24시간 간격을 둔 2차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증세가 다 완치가 됐기 때문에 퇴원시킨다라고 하는데 음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서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이 유전자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준은 메르스 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놨던 것이 완전히 증상이 없어진 다음에 진단을 해서 음성이 나오고 24시간 후에 또 진단을 했을 때에도 음성이 나오면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우리 면역에 의해서 제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었었지만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신종 아닙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알려진 지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아직까지 이 기준을 완전히 마련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진단 방법이 지금 개선이 돼서 6시간이면은 리얼타임 RT-PCR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실시간 역전사 이제 PCR 반응이라고 그래서 진단을 하면은 완전히 잡을 수는 있지만 너무나 작은 양이 있을 때에는
민감도라고 해서 못 잡을 수도 예. 있습니다. 그때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 그전에 메르스 때도 보면 어떤 마지막에는 양성, 음성, 합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검사만 갖고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24시간, 48시간 후에 없다는 거는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퇴원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그게 퇴원 기준이 아니고 격리 해제 기준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재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그 걱정스럽긴 부분이 하더군요. 걱정돼서 이제 의료진, 방역진 또 이 환자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퇴원한다고 아마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는데 이 재감염이라든지 혹은 지역사회의 전파의 우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추적 조사도 하고 추적으로 또 진단도 하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퇴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환자분은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찰을 해야 되고 본인이 무엇보다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받은 두 분, 17번, 18번, 17번째, 18번째로 확진 판정받으신 분들은 네. 어떤 분들입니까? 17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의외의 국가입니다. 싱가포르 다녀오신 한국 남자분이신데요. 싱가포르요. 네, 싱가포르에 이제 학회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1월 21일인가요? 출국을 해서 돌아온 게 24일인데요. 이때 행사 다녀온 뒤에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긴 했지만 싱가포르에 다녀왔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 2월 4일에 말레이시아에서 환자가 한 분이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분이 이 17번 환자 접촉자인 거죠. 그래서 그 확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확진된 케이스입니다. 17번째 환자분. 네. 그러면 그분은 싱가포르에 다녀왔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열이 나지만 병원 가서 뭐 감기 같이 처방받고 네. 그러나 열은 떨어지지 않고 동시에 또 말레이시아 네. 같은 세미나에 있었던 분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면 네, 같은 그래- 행사에 참석했고요. 사실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말레이시아 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고요. 그 자리에 한국인이 2명 더 동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또 다른 한국인 행사 참석자가 있는지를 계속 묻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이 싱가포르에 다녔기 때문에 열이 좀 나더라도 병원 다녀와서 그 약 먹으면서 계속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접촉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것으로 있습니다. 우려가 돼요. 네, 검사 전까지 열 이틀 동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접촉자가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 이동 동선이라던가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계속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17번째 확진자와 관련한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오전 10시 현재 총 714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로 확진된 2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17번째 환자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였고 1월 24일 날 귀국하였습니다. 방문 기간은 1월 28일부터 1월 24일 사이입니다. 행사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진단되었다는 소식을 2월 3일 날 연락을 받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후에 실시한 검사상 2월 5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2월 4일 말레이시아 환자 확진 후에 현재 싱가포르 보건당국에 의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싱가포르 당국의 접촉자 등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가 있음을 통보하는 등 현지 역학조사를 공조하고 있습니다. 17번째 확진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고요. 18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은 16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과 가족이라고요? 네, 그 큰딸입니다. 어제 사실 좀 화제가 됐고 우려를 많이 낳았는데요. 네. 태국 다녀오신 뒤에 확진 받으신 16번째 확진자의 가족들, 가족이 4명 있는데 모두 검사를 했고요. 그중에 3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큰 따님 1명만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따님이
태국을 같이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지금 이게 가족 여행이었던 걸로 알려져서 그래서 과연 태국에서 함께 노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딸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21세기 병원에 따님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옮겼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역학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16번째 환자분 1월 19일에 태국 여행 후 무안공항을 통해서 귀국했고 6일이 지난 25일에 발열 오한 증세가 나타났고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증세가 열이 나고 추위를 느끼는 네. 이른바 감기 몸살 증상과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무렵에 또 딸이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딸 간병을 위해서 계속 병원에 머무르면서 본인이 진료를 받기도 했고요. 근데 하나 다행스러운 사실은 1인실과 2인실을 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환자와 노출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어쨌든 그 광주 21세기 병원 3층에 계셨던 분들 지금 접촉한 사람이 한 75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 65명은 뭐 병원 직원이나 의료진이고요. 그 외에 다른 환자분들은 같은 병원의 다른 층으로 옮겨서 일단 계속 상태를 지켜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21세기 병원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네, 병원 이름이? 병원 이름. 21세기 병원에서 같은 층에 있던 환자분들은 어쨌든 동시에 격리 조치가 돼서 현재 검사를 같은 병원의 예. 다른 층에서 네, 사실상 예. 격리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수님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님이 본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인데 딸을 또 간호를 하고 그러니까 딸을 지극정성 간호하고 본인은 또 그때 저 옮겨가면서 열이 나고 오한 증세가 있으니까 또 가서 또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족이 역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공교롭게 그런 가족이 같이 확진자로 판정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그동안 18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족분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음성 판정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예, 그건 아직 잠복기가 안 지났으면은 음성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좀 우리 국민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지금 16번 환자도 그렇고 12번 환자도 그렇고 우리 방역망 안에 있던 환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고 또 병원에서도 낫지 않아서 전남도 병원까지 갔는데도 실제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못 받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전남도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증상이 중해진 다음에 진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이죠. 지금 12번 환자인 경우는 일본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인데 뭐 지금 날짜가 거의 지나서 큰 문제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또 이 16번 환자인 경우 진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무안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예. 25일 날 증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폐암이 걸리셔갖고 폐 일부 절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폐 부분이 좀 나쁘시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증상도 또 빨리 나타나고 또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진단이 되지 않았다는 건 방역 당국의 잘못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이 신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진단도 모든 사람한테 다 한다 그러면 그 진짜 걸리는 사람들을 또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21세기 병원 예. 여기를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그래갖고 병원 자체를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거든요. 이거보다 더 강한 조치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전에 메르스 사태 때 1번 환자가 제일 먼저 발생한 환자죠. 평택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의 옆에 주변에 있던 분들이 감염이 됐고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메르스 사태라는 것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분이 중증이었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증상자든지 거의 증상 초기에 진단이 된다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환경에도 배출이 안 되고 이분 지금 병원에서 아무리 1, 2인실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을 수 있고 그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감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메르스보다도 훨씬 강한 바이러스거든요. 전파력이. 예, 전파력이 예.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력은 훨씬 강해서 혹시 또 모를 감염자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방역망에서 잘 체크를 못한다면은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인 경우는 굉장히 우려가 깊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16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자칫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 보건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이분이 접촉하신 분들 또 이동 동선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네, 또 말씀으로 한 가지만 해석이 되네요. 말씀드리자 보면은 16번 환자는 태국에서부터 감염이 됐고 17번 환자는 말레이시아에서부터 감염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 예. 말레이시아인이 감염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자진해서 신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 17번 환자인 경우 방역망에 완전히 밖에 있었던 것이고 방역망이 알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우연한 것은 태국이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예. 25명, 24명 이렇게 환자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확률적으로는 떨어질 텐데 이게 감염이 과연 성립했을까? 그 태국이나 지금 싱가포르 같은 데가 지역사회에 감염이 만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감염이 됐을 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귀국한 다음에 만약에 감염이 됐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감염 경로가 잘 파악이 돼야만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지.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처럼 자꾸 우리가 방역망에서 모르는 환자가 나온다면 이거 이상 공포심이 날 건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16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이 길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환자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자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넓게 확산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 태국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발열 오한 증세가 나타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과연 태국에서 감염이 된 건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감염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분은 이제 귀국하셔서 한 5일 정도 후부터 발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검역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태국에서 입국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 특별 검역의 대상은 아닌 상황이었을 거고요. 16번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도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누구와 현지에서 어떻게 접촉했고 그런 걸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만 감염 경로에 대한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태국이라고 특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더 정확한 감염 경로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병관리본부도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 예. 것 같은데요. 사실 이 17번 환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 다녀오신 네, 분? 싱가포르 다녀오셨고 이분은 말레이시아 분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미궁에 빠질 것 같진 않지만 그분이 인덱스 페이션트인지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긴 건지 아니면 말레이시아 환자와 이분이 같은 또 다른 감염원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싱가포르 당국이 아마 또 조사를 하겠죠. 거기 학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근데 누가 누구에게 옮겼는지 지금 알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가 이 조사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정 기자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제하에 네.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던 그 상황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6번째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근거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감염원을 파악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옮았는지를 그게 뭐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아니면 뭐 우한에서 오신 분이다. 그런 명확한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16번부터는 거의 그게 좀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중국 우한 지역을 다녀오신 분, 또 넓게는 중국을 다녀오신 분, 그리고 외국을 다녀오신 분, 동남아 이렇게까지 점점 확산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발열 오한 증세가 나타나면 제가 이런 데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를 반드시 얘기하고 검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아니 근데 그 부분에 좀 곤란한 부분이 예.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진단이라는 것이 뭐 무한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거기에 다녀오신 분 그렇지 가운데 않습니다. 예. 이런 증세가 나타난 분이 찾아가서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1339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여행력이 있는데 나도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그건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동남아에 방문했던 분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숫자를 우리 방역망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은 어디를 갔다 왔든 일단 의사한테 내가 어디를 갔다 왔고 이런 증상이 있다 하고서 그 1차 방문한 1차 의료기관에서 그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분은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꼭 갔다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것이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도 분배가 되기 때문에 모레부터죠, 네, 모레. 모레부터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 물론 A형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인데 최근에 14일 안에 동남아를 갔다 온 사람을 다 그 안에 넣고서 그 사람들이 전부 1339나 보건소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그 러쉬로 결국은 진짜 환자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지역사회 감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 걸리는 사람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감염일 경우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1차 기관에 의사 선생님이 잘 판단하셔갖고서 과연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감기나 독감으로 끝날 것이냐 뭐 외국 갔다 온 건 다 이력은 다 나오거든요. 예. 모니터에.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의사들을 믿고 우리가 그분들이 판단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데 다녀온 다음에 증세가 나타나는 분들이 그것을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지금 거고요. 사실 이제 중동 다녀오신 분들, 메르스 때문에 중동 다녀오신 분들의 여행력이랑 중국에서 오신 분들의 여행력까지는 그 ITS라고 그 DUR에 탑재된 IT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원, 의원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일본에서 오신 분, 12번 환자분 그리고 16번, 17번 나오면서 이거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남아나 확진자 나온 국가에서 오신 분들도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정부가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확진자 나온 나라에까지 이걸 확대할 것이냐.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서 나중에 정확히 정리를 해주겠다라고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예.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태국과 싱가포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밤사이에 일본에서 아마 10명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일본 크루즈선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서 같은 배에 타고 있었는데 10명이 무더기로 감염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남정 기자가 직접 리포트한 내용입니까 혹시 이 내용? 아침 상황이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관련 리포트 한번 보고 나서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何時に降りれるかわからない。もうちょっと早くアナウンスをしてくれてたら、自分としては良かったなとは。 일본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렸겠어요. 네. 이 10명이 한꺼번에 감염됐다는 것은 거의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인데. 사실 저는 이 기사까지는 제가 팔로우를 예. 못한 상태로 예.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크루즈선에 대한 검역이 진행되고 있다. 요코하마 앞바다에 떠 있는 대형 크루즈선 3,700명이 타고 있는 배였는데요. 검역이 진행 중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25일에 이 배가 홍콩에 들렀고
홍콩에서 내린 80대 남성이 확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그 정박을 못하고 요코하마 앞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 검역관들이 배로 들어갔죠. 그래서 검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거고요.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통제가 격리된 상태에서 통제는 가능할 것도 같네요. 지금 앞바다에 떠 있다라고 지금 남정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같은 크루즈선을 타고 있었는데 안에서 10명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도 깜짝 놀라는데 말이죠. 이거 크루즈선의 특징이겠죠. 이 승객들이 아주 밀접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만약에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다면은 밀접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시간이 길게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아서 이 부분은 아마 크루즈선 자체가 어느 정도 감염 경로가 됐는지 그 동선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능력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아직 중국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고 막 이런 소식이 들어오는데 대유행 상태는 아니다.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의 전 대륙을 포함하고 있는데 WHO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판단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강력하게 하면 강력하게 할수록 좋겠죠. 하지만 WHO의 입장이라는 것은 지금 잘 살펴보면은 중국에서는 몇만 명이라는 사람이 감염이 되고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 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망자 자체가 안 나오고 있고요. 일단 필리핀하고 어디죠? 홍콩 예. 한 명씩 사망자가 나왔고 실제 감염자는 200명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WHO의 그 자세고요. 지금 잘 보면은 우리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 입국 거부 같은 것들을 조치를 취하는 강도를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일본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더 넓혔을 때 얼마나 방역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좀 의문은 있고요. 실제로 완전히 미국처럼 중국을 경유한 사람 모두 입국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음성 환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WHO의 그 자세는 적어도 음성으로 나오는 환자가 그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검역을 받고 들어와서 양성으로 방역 당국의 방역망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WHO가 또 못 사는 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하는 거죠. 예. 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음성 환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겁니까? 자칫 또 시청자분들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중국으로부터 너무나 멀고 네. 환자가 거기까지 가서 밀입국하기는 굉장히 뭐 몇 명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만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밀입국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입국 자체를 못하게 하면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음성적으로 들어오면 음성적으로 그 환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밀입국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증상이 중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슈퍼전파자가 될 수가 있다. 슈퍼전파자가 되고 우리가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전방위적인 입국 금지, 중국인들 입국 금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신중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마스크 매점에서 마스크 사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마스크도 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또 SNS상에서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자몽이나 페트병, 배추 마스크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키친타올로 만든 마스크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겠죠. 저런 마스크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우선 권장하는 것은 KF80 이상의 상당히 고가의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오염된 침방울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독만 잘 된 상태라면은 헝겊 마스크라든지 일회용 마스크도 충분히 방어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관리가 되지 않은 오염된 마스크들, 예를 들어서 무슨 키친타올로 만들었다든지 저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거기서부터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소독이 된 마스크가 아닌 한 좀 더 위험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발원지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적으로 이 동양인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도 골까지 넣고 활약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 사진, 합성 사진이 만들어지고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Done really good job. Takes you up to Really good job. takes you up to fifth as well, even more important. Yeah, Takes you up to fifth as well, even more important. yeah. I think it's an amazing feeling. No, like before, of course, we have a. 네, 저런 합성 사진은 어떤 분이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저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인들이 또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을 또 올리기도 하고 있고 그런 글들을 SNS에서 많이 확산시키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동양인들이 세계인들을 향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불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세빠,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예, 두 분과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일상생활 건강하게 영위하면서 면역력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예, 친구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뒤에 나오고 있는 메모들은 현재 진천과 아산에 격리되어 있는 우리 우한 교민분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에게 문 밖에다가 메모지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식사 잘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싸워 나간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